안녕하세요. 네, 3주차 2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닫고요. 예. 지금 대면 수업에서의 강의가 어디까지 끝나는지 아직 예측하기 전에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하드웨어 주소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이 오버랩이 될 수 있으니까 대면 수업에서 한 거를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할 수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넷상에서의 통신할 때 여러분 통신할 때는 뭐 당연히 상대방의 주소가 좀 있어야겠죠. 근데 얘는 따로 하드웨어 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주소가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주소 뭘 많이 알고 있죠? 주소? 예, 바로 IP 주소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런데 이제 이 IP 주소는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서넷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서넷의 표준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서넷 케이블, 그 다음에 이서넷을 이용한, 뭐, 쉽게 얘기하면 드라이버,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둘 사이 랜이니까 그죠? 실습실 환경이니까 A 컴퓨터하고 B 컴퓨터를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앞에 대면 수업에서도 했지만 여기가 이제 그 이서넷이고 그다음에 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예. 뭐가 있었죠? 예, 공유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에포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CSMA, 예, CD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뭔가 여기가 이서넷이라고 하는 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하드웨어 케이블, 이서넷 케이블의 표준과 이걸 움직이는 표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서넷 표준을 삼고 있는데, 예, 이서넷이 있고요. 이 이서넷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거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 제일 흔한 건 IP입니다. IP 소프트웨어가 자기가 상대방 IP한테 뭐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다 할 때는 이서넷을 통해서 이제 보내죠. 그러면은 상대방 IP까지 이제 그 데이터가 전달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end to end라고 했습니다. end to end. 그죠? end to end 통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IP는 IP끼리, 이서넷은 이서넷끼리 이렇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세세하게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니까 그냥 엔드투엔드라고 했을 때 그냥 A라는 호스트와 B라는 호스트끼리 통신하는 것을 끝과 끝이라고 해서 엔드투엔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처럼 상대방의 이서넷과 이서넷, 나의 이서넷, 상대방의 IP와 나의 IP가 서로 통신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엔드-투-엔드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그림을 좀 이렇게 보통 흔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으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혼란스러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케이블이 쫙 있죠, 그죠?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B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이서넷에 관련된
상대방, 그죠? 이선넷에 관련된 표준들이 같이 있어야겠죠. 그죠? 서로 통신을 하려면, 그죠? 현재로서는 랜 상황입니다. 예, WAN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습실 컴퓨터에서 실습실 컴퓨터로 이렇게 통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I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IP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IP입니다. 예, 그 위에 얘기는 많이 들었죠? 예, TCP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TCP. 뭐 물론 여기에 이제 UDP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깨톡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밥 먹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입장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TCP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TCP의 어떤 컨트롤 정보하고 밥 먹자가 들어가 있는 요 정보, TCP의 메시지는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전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이 TCP가 만든 메시지는 똑같은 형태로 목적지 컴퓨터의 TCP 소프트웨어에 도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공중을 향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보내고 싶은데 자기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 IP 소프트웨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IP 소프트웨어 도움. 야, 너 이런 거 좀 보내줘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IP는 또 IP 나름대로 또 자기 자신의 또 컨트롤 정보와 또 TCP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딱 담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IP 메시지겠죠, 그죠? 요거는 TCP 메시지고, 그죠? T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TCP 메시지는 상대방 컴퓨터의 TCP 메시지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가 만든 이 메시지, 분명히 IP가 만든 메시지 안에는 TCP 자기 자신의 이 메시지, 내가 온전히 여기에 전달해야 될, 그죠? 이 메시지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택배를 보내는데 택배를 여기서 이제 밥 먹자고 깨톡에서 보내게 되면 TCP라는 데서 자기 그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자기의 그 물류 창고에서 아무튼 TCP 이 밥 먹자를 저장을 하고 일단은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 이 포장은 TCP, 상대방 TCP가 받아야 되는 포장이죠. 그죠? 그 안에는 당연히 밥 먹자 있겠죠. 그러면 얘가 TCP가 바로 제가 뭐 전달하는 게 아니니까 밑에 있는 IP한테 부탁합니다. 야, 이거를 좀 상대방 TCP한테 좀 전달해줘. 그러면 얘는 얘 나름대로 또 포장을 또 해요. 자기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물론 TCP가 보내고자 하는 이 박스 있잖아요, 그죠? 소포, 그죠? 그거는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IP에 전달이 되게끔, 그죠? 이 자기가 만든 포장을 그대로 전달하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IP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공중이에요. 그죠?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서넷에 요청을 합니다. 이서넷의 경우에 밑에가. 그러면 야, 내가 이거를 있잖아. 이 소포를 좀 보내. 이 소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TCP가 보낸 소포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이서넷은 또 얘가 얘 나름대로의 또 소포를 포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IP가 보내고자 하는 이 전체를 저장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선의 케이블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선넷에 이게 전달되죠. 그죠?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선넷은 이선넷끼리, IP는 IP, 그죠? 그 다음에 TCP는 TCP끼리 마치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로 요런 통신을 end to end, end 끝이죠, 그죠? to end, 끝점에서 끝점으로, IP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선의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고 해서 end to end 통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자,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앞으로 나올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IP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IP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PX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CP가 IPX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IP는 IP끼리 이렇게 이 소포는 이 IP가 만든 이 소포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일 거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IP가 만든 이 택배 소포는 예, 상대방 IP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예, 보내는데 이때 사용하는 주소가 바로 뭐예요? IP 주소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P가 보낸 데이터를 상대방 IP가 받을 수 있게끔 할 때 상대방 IP를 아무튼 IP가 소프트웨어로 상대방의 IP가 받을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IP 주소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서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IP 주소로 보내느냐? 아닙니다. 이 이서넷은 자기를 이용한 고객이 꼭 IP뿐만 아니라 IPS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자기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통신을 이 소포를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드웨어 주소 혹은 피지컬 주소 그다음에 혹은 맥 주소 여기 미디어 액세스 주소라고 써 있죠. 그죠? 맥 주소 이런 것들을 이런 이름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런 이름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IP는 IP 주소가 필요하고요. 이선에끼리 통신할 때는 바로 하드웨어 주소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피지컬 주소, 맥 주소, 하드웨어 주소 중에서 하드웨어 주소를 좀 더 많이 제가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설명을 했는데 잠시만요.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거 지워야 되겠죠? 줍니다. 자동 이거 그리기는 뭐 이렇게 뭐 오류 같은 것들이 잘 나지는 않는데 뭐 이상하게 뭐 라인이 그어진다든가 그런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저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지우는 거는 좀 약간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자, 뭐 좀 깨끗하게 안 지워지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주소는 알겠어. 그러면은 하드웨어 주소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 랜 상황이니까 여기 사실을 보통 이제 A하고 이제 B가 통신을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A하고 B하고 통신을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이서넷 케이블 방금 전에 배웠던 이서넷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표준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 실습실이니까 여기에 대략 한 40대 정도가 이렇게 이런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가 B로 통신하기 위해서는요. A가 B로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여기 이서넷이니까 그죠? 이서넷이 자기가 만든 배달해야 되는 소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소포를 여기 이 케이블을 통해서 B 컴퓨터의 이서넷 관련된 곳에다가 소포를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소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쵸?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소는 뭐냐? 바로 B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B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B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뭐 이 네트워크 관리자, 우리 실습실 관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정하느냐? 바로 네트워크 그 이서넷 이제 네트워크 카드겠죠, 그죠? 네트워크 카드. 보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카드의 약자인 NIC 카드라고 하는데 이 NIC 카드의 종류가 이제 이서넷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카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만. 네트워크 카드 제조회사에서 예, 결정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그 제조회사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A 컴퓨터하고 B 컴퓨터가 있는데 A 컴퓨터는 뭐 편의상 1번 제조회사에서 만들고 B 컴퓨터는 2번 제조회사에서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자기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하드웨어 주소가 10이라고 하고 A의 하드웨어 주소 A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도 예 1번 그 제작 회사 그죠? 1번 하니까 꼭 나라 1번처럼 들리네. 그냥 A라고 할까요? 예. A 그 NIC 제조 회사가 정한 거하고 같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그죠? 다른 회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둘 다 모를 거 아니에요. 제조회사가 틀리면. 그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주소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똑같은 주소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예, 이거는 전달이 안 되죠. 그죠? 우리 택배 주소 할 때 예, 하나의 주소에 여러 집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유니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드웨어 주소는. 그죠?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예, 주소가 오버랩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중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예,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일단 사이즈는요. 주소의 크기는 48비트예요. 48비트면은 68이 48. 68이 48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6바이트란 얘기죠. 그죠? 한 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그죠? 8비트 맞죠? 그죠? 그러니까 48비트니까 68이 48이니까 6바이트예요. 그럼 자, 요거를 6바이트라고 이제 해봅시다. 둘, 셋, 다섯, 여섯. 자,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이게 다 한 바이트짜리예요. 한 바이트짜리. 그죠? 그러면은 이게 8비트짜리라는 얘기죠. 하나가. 그죠?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총 몇 비트예요? 48비트예요. 그죠? 이게 이제 주소인데 그러면 이 주소를 각자 제조회사가 결정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A 제조회사와 B 제조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어떻게 하드웨어 주소를 결정하는지 서로 모를 테니까 그죠? 예, 분명히 같은 주소가 나올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니크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 하드웨어 주소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주소에 3바이트 절반이죠. 그죠? 이 절반은요. 바로 제조회사를 예, 구분하는데 예, 사용합니다. 제조회사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서넷 네트워크 카드를 만든다 하고 한다 그러면요.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하는 게 여긴 안 나오나? 예, 등록해야 되는데 거기 그 단체가 IEEE라고 하는 데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E가 3개라고 해서 트리플 E라고 발음합니다. 그냥 IEEE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IEEE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IEEE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 있잖아요. 나 이제 그 NIC 카드 만들 거예요. 이서넷 NIC 카드 만들 거예요 하고 등록을 하면 예, 이 IEEE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조회사 번호를 부여합니다. 고유의. 이게 고유한 거죠. 그래서 요게 3바이트의 제조회사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고유한 제조회사 번호겠죠. 그죠? 예. 제조회사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뭐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냐면 요 나머지 3바이트 가지고 뭐 한다? 예. 그 네트워크 카드, 즉 NIC 카드를 서로 구분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1년 순으로 생산하는 순으로 그죠? 제일 처음에 생산한 것이 뭐 1이고
그다음에 뭐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그 일련 번호를 붙이면은 뭐 유니크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 왜? 제조회사도 회사 번호도 유니크하고 그다음에 제조회사 안에서 이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NIC 카드를 찍어낼 때, 생산할 때 각각의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일단은 유니크하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보통 랜카드 하죠, 그죠? 랜카드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카드인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풀네임은 준말입니다만 네트워크 카드의 하드웨어 주소는 유니크하다, 고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죠? 또 이거 자꾸 이게 실수하네요. 이거 아니네. 또 한번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와 같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래도 뭐 먼지도 안 나고 그죠? 좋네요. 지울 때. 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제 622호에 분필을 가지고 이제 판서를 하게 되면 이게 막 좀 지울 때 그죠?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그려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이제 쫙 해서 여기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통신을 하면 어느 상에서? 랜 상에서. 그 중에서도 뭐 이서넷을 이용한 랜, 케이블이 이서넷 랜인데 이서넷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서넷 케이블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는 소포, 이게 샌더고 이게 리시버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는 샌더가 이제 소포를 보내야 되겠죠. 소포를 보내는데 여기에 반드시 뭐 B 컴퓨터의 NIC 카드, 정확하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서넷 카드죠, 그죠? 랜 카드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예요? 하드웨어 주소를 내가 기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뭐 일단은 뭐 우리 택배 보낼 때도 받는 사람의 주소는 반드시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 주소가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 나는 이 컴퓨터에 하드웨어 주소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통신이 자동으로 잘 되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드웨어 주소로 움직입니다만 랜상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이제 우리 2학년 2학기 때 공부할 건데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러니까 뭐 채팅 서버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B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통신할 때 하드웨어 이 전송해야 될, 즉 수신이 되어야 될, 도착해야 될, 내가 보낸 데이터가 도착해야 될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소포가 랜을 향해서, 즉 이서넷이라고 하는 랜을 통해서 상대방 이서넷으로 전달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상대방 컴퓨터의 목적지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그 위에서는 못 느끼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못 느끼고 있지만, 알 필요도 없지만 하드웨어 주소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주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가슴속에 새겨두시길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3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